뉴스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얼만큼 배정할지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이종석 호주대사 귀국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이 다시금 빚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재경선을 치르는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오늘 발표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병원을 급습해 하마스 대원 수십 명과 간부를 사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여성과 아이들이 다쳤다며 이스라엘군의 행위가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결국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빅5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 약 400명이 참석한 온라인 총회에서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직서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비대위는 이 사직서를 취합하여 다음 주 월요일 3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직 규모는 총회 참석자의 약 4분의 3인 28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빅5 중 유일하게 사직 결의를 하지 않은 연세대도 의대 교수 전체 회의를 열어 같은 날 사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는 의료 공백을 우려했지만 집단 행동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간부 2명에게 처음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불복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0여 명에 대한 정부가 이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인 의대 2,000명 증원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내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입니다. 복지부가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집단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 개시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벌이나 고발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 속히 현장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인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복귀 명령과 함께 정부는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강조한 겁니다.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고해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이르면 내일 어느 대학에 얼만큼 배정할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배정 인원과 근거를 설명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2,000명 증원 계획이 발표되면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확대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제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이 남성의 집에선 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남성은 전 부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인천에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고정수 기자입니다.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아파트 경비원 뒤로 한 남성이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 A씨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혼자 근무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달아난 남성의 자택에선 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양시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전처를 살해했다는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모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계획 범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8시 5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공장 근처에서 불이 나 건물 3동가량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 50대와 소방관 등 약 140명이 투입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어젯밤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타고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피바다가 될 것이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최근 로이터와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39%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포인트 앞섰습니다. 국정연설에서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것이 고령 논란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바이든 대통령의 1%포인트 우위를 보였고 야후뉴스 조사에서는 43%로 2%포인트를 앞섰습니다. 박빙 대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달 백악관 행사에서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 법제화를 약속하며 대선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With the executive order I'm about to sign, I'm directing the most comprehensive set of executive actions ever taken to improve women's health. Ever take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주민들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당선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Now,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whole. That's going to be the least of it.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country. 지지율이 부진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도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상대방을 향한 막말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의 대형 병원이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밤사이 병원을 급습해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 계속되면서 난민들의 구호품 배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 사방에서 폭격 소리와 함께 건물에서는 번쩍이는 섬광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병원 부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하마스의 선물이라고 적힌 봉투에 쌓인 돈다발과 무기 등이 발견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חיסלנו יותר מ-20 מחבלים בתוך מרחב בית החולים. בראשם המחבל פאיק מפחוך, בתי חולים ותשתיות אזרחיות באופן שיטתי.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피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귀 마차를 끌고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공습이 계속되면서 난민들이 자꾸 흩어지게 되고 구호품 배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upply chain is so weak that for us to build up stocks is virtually impossible. To envisage the possibility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being forced from Rafah because of the incursion to go to other areas.
(5월) 중순까지 가자 지구가 심각한 기근에 시달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막판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87.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중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러시아 선관위는 오는 21일 러시아 대선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선대위 발대식을 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자리에서 지역구 공천자 254명에게 공천장을 주고 본선 후보자로 공식 임명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한 석씩 나눠 가진 격전지 강원, 춘천과 원주를 방문합니다. 오후에는 최 대표 바친 경기도를 다시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서울 주요 5개 대형 병원 병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조 장관은 젊은 의사분들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량 4대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시민들이 쫓아오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붙잡힌 뒤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고 여성 2명이 길을 건너는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가 여성 1명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때마침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재빨리 따라갑니다. 건너시는데 차량이 와가 속도도 주지 않고 이제 안심을 치고 그냥 우회전하고 그냥 가는 걸 봤습니다. 퍽 그냥 하면서 여기까지 들리시니까. 다음 사거리에 나타난 도주 차량. 앞 보닛이 들린 채 신호를 위반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위험천만한 도주에 시민들이 쫓아오자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뛰어갑니다. 대구 평리동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량 4대와 보행자 1명을 들이받아 6명이 다쳤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는 추격에 나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이곳 골목길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측정은 이제 거부한 건 맞아요. 일반 음주 수치 나오는 것보다 좀 처벌 정도가 세거든요. 무면은 아니고.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을 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최근 경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직 경찰의 잇따른 비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흥가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경장이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다 끝난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은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동안 동행할 것을 설득했지만 A경장이 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신분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경찰관도 붙잡혔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현직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경보는 의무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부를 엄중하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의 지휘 책임자를 대기 발령하며 첫 인사 조치까지 했지만 경찰의 기강 해이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 소 한우가 더 맛있고 더 비싼 만큼 송아지 수정을 위한 씨수소의 냉동 정액도 굉장히 비쌉니다.
연구소가 보관하는 샘플이 하나에 100만 원을 넘어갈 정도로 고가인데요. 이렇다 보니 이 정액 샘플을 훔쳐 파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신영빈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에 있는 한우유전자 연구소. 창문을 통해 불쑥 우산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산 뒤로는 한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걸어 들어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이렇게 연구소에 들어와 1시간 40분간 머물며 C수소 정액을 훔쳤습니다. C수소 정액은 한개 가격이 낮게는 50만 원, 최상품은 100만 원까지 합니다. 남성은 품질이 우수한 것만 골라 260개를 훔쳤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게 수천 개의 정액 중에서 정말 우량 정액만 이 범인이 가져갔습니다. 축산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A씨는 변질을 막기 위해 전용 질소 용기까지 준비했고 택시를 갈아타며 경남까지 도주했지만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차량으로 움직이려면 거의 3시간 거리죠. 주둔면밀하게 그 택시 타고 다른 군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 훔친 것 가운데 60개를 주변 농가에 팔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해 6월 전남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 배치에 불만을 품은 남학생이 여자 담임 선생님을 실신할 정도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폭력 사건이지만 피해 교사는 보상은커녕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한 남학생이 담임인 여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주먹질이 5분간 이어졌고 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이 아닌 좌퇴로 매듭지었습니다. 좌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피해 교사에게 이번 도중 가해 학생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명백한 2차 피해입니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좌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피해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피해 교사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났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MBN 뉴스 정춘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도박에 빠져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마스가 도박으로 인해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리조트 카지노 측에 5천만 달러, 약 667억 원의 빚을 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스는 계약에 따라 해당 리조트에서 정기 공연을 진행해 왔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도박을 즐기다가 막대한 빚을 졌다고 합니다. 마스의 리조트 공연 수익은 연간 9천만 달러, 약 1,200억 원이나 되지만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언론사의 요청에 마스 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프로축구 경기에서 선수와 팬들이 난투극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홈팀 트라브존스포르가 원정팀 페네르바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패를 당하자 흥분한 일부 팬이 승리를 자축하는 원정팀을 향해 달려들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선수들과 팬들이 주먹과 발길질을 하며 아수라장이 됐고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대기실로 급히 몸을 피한 선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축구장에서 폭력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축하해야 할 자리가 어긋난 팬심으로 얼룩져 버렸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이종섭 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시 귀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의 귀국설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그동안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 이 대사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실은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보 협력과 방산 수출에 비춰 호주 대사로 적임자라며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터져나오는 이 대사의 자진 귀국설을 사실상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즉각 응한다는 점에서 당과 입장이 다를 게 없다며 당정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의 자진 귀국은 없을 것이란 대통령실의 강한 메시지에도 국민의힘에선 즉시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안철수, 나경원, 여기에 친윤계까지 나서면서 당정 갈등이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입니다. MBN 취재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기존에 밝힌 입장을 그대로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예비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여권 전반 리스크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도피성 대사 임명이란 국민적 시각을 강조하면서 선대위 내에선 이 대사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이 좋다. 해임 문제도 포함해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고. 친윤계 인사들마저 목소리를 내며 당내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도 충분히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내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한 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59개 선거구에서 단 7곳만을 저희가 승리했고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절박하게 뛰어왔습니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불거진 위기론에 친윤계 인사들마저 한 위원장의 힘을 실으면서 당정 간 메시지 조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상징성이 큰 비례 1번엔 여성 장애인이 공천됐는데요. 하지만 비례 공천을 두고 당 내부에선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당 비례대표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 1번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해온 여성장애인 최보윤 변호사로 선정됐습니다.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중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배치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하기가 특히 어렵고 특히 여성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싸워서 당선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는 모두 35명인데 당선권은 20번 안팎으로 관측됩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당선권인 8번에 배치됐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는 4번으로 선정됐고 김장겸 전 MBC 사장, 국민의미래 비례 현역인 김혜지 의원도 당선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판도 나왔습니다.
발표 명단에 당직자와 호남권 인사들이 20번 이후에 배치됐는데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은 SNS에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적은 24번에 배치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역시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를 25% 우선 추천하는 내용을 당규에 담고 있지만 이번 공천에서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비례 1번은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다 해임된 박은정 검사였는데요. 조국 대표 본인은 남성 1위로 전체 순번 2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안보람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총 선거인단 수는 13만 6,633명이었습니다. 이 중 10만 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8.67%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압도적 1위였지만 여성 우선 배치 방침에 따라 비례대표 2번에 안착했습니다. 비례대표 1순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입니다. 이혜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3번,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각각 4번과 5번에 자리했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가수 리아는 7번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합류한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치됐습니다. 이어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근 지지율대로라면 모두 당선권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26.8%를 기록했는데 이대로면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12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총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저희 원칙은 변함없이. 다만 박은정 전 감찰 담당관과 조국 대표는 물론 황운하 의원, 차규근 전 본부장까지 4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다시 한번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찾아간 곳, 경선 지역인 서울 강북을이 아니라 호남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표선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뽑는 경선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 박용진 의원이 나타난 곳은 전북 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구 의뢰에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원에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게 돼 있지만 이번 경선에 한해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투표로 뽑기로 하자 자신의 고향과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결과가 정해진 답정너 경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룰 안에서 박용진은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해야 하는 당원에 위배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찍어내기용 경선이란 주장입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이번에도 하위 10%,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돼 25% 여성 가산점을 받는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를 이기려면 64.2%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의 대결 때보다 장벽이 더 높아진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 경선은 시간이 소요돼 국민 여론의 가장 근사치인 전당원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강북을 경선은 24시간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유승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기자, 일단은 이종섭 호주 대사랑 대통령실 황상무 수석을 두고 지금 여권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또다시 윤한 갈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긴 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공천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죠. 이번에 갈등이 불거지면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갈등설을 조기에 차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총선 이제 20여일 앞으로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국민의힘에게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공천 잡음으로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좀처럼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했죠. 최근 수도권 위기론까지 떠오르면서 대통령실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었고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도 황 수석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한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여당 내에서 터져나오는 이 대사의 자진 귀국과 황 수석 사퇴 등에 대해 사실상 일축하면서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당 내부에서 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 35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예, 하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직자와 호남권 인사들이 당선권으로 예상되는 20번 이후에 배치된 점이 갈등의 씨앗이 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후보 사퇴까지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 개선, 용산 출신 참모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걸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강북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천, 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후보 발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나올 것 같아요.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뒤 서울 강북을 지역은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됐고 최종 경선 후보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로 압축됐죠. 공천이 취소된 정 전 의원 공개적으로 조수진 이사 지지를 선언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위 10% 평가에 따라 30% 감사한 페널티를 받게 된 박 의원이 오히려 25% 여성 가산점을 받는 조 이사를 이기려면 무려 64.2%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오후 6시 반쯤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이 온갖 악재를 딛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호 기자였습니다. 단칸방 100만 원, 요즘 서울 대학가 월세방 시세입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게 금수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높은 월세를 내며 살거나 그것도 어려워 1시간씩 걸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승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지훈 씨는 6평 오피스텔에 살면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월세를 냅니다. 1년 전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경북에서 올라와 서울엔 마땅히 신세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4평 정도에 살았었는데 그 방은 너무 좁아서 제가 최소 6평 이상은 살고 싶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90만 원, 100만 원 딱 이 정도는 줘야 되더라고요. 빌라는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아파트 전세는 목돈이 필요해 제외하고 나면
청년층에겐 월세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89만 원 선으로 1월 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운 좋게 월세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출퇴근 시간이 문제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성두현 씨. 서울에서 월세를 전전하다가 4년 전 경기도로 이사해 행복주택에 입주했지만 매일 서울 출퇴근에 1시간 넘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타거나 차로 타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하는데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간 사람은 28만 명인데 이 중 절반이 성 씨와 같은 2030 세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그나마 해법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법으로는 전체 세대 수의 17% 이상 공급하게 돼 있지만 서울은 20% 이상 공급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비 사업 역시 공사비 상승으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 지방 청년들의 서울살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보험 대출 규모가 7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보험 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22년 대비 3조 원, 21년보단 5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해약했을 때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 소비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교육비마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교육 분야 매출은 지난해보다 24% 줄었고 특히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 학원의 매출이 25% 이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당이나 주점 매출 등도 10% 이상 감소했는데 이 고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이나 마약 관련 범죄에 악용되는 이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제 대행사 관리에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가상계좌를 전수조사해 이상 송금이 발생하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김치죠. 요즘 외국인들이 김치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고 또 김치 가루를 피자에 뿌려 먹고 있다는데요. 우리 김치는 앞으로 어디까지 변신하는 걸까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김치를 갈아 설탕을 넣고 졸입니다. 완성된 김치잼은 빵에 발라 먹습니다. Kimchi jam is slightly sweet with the iconic kimchi taste. 피자나 샐러드에 김치가루를 뿌려 먹기도 합니다. K푸드 대표 주자인 김치가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김치 담그기에 직접 도전한 외국인들에게 김치의 매력을 물었습니다. So I think all the ingredients are healthy and that's also important to me. It was good to know that all the ingredients are here really healthy to the immune system and for your skin. 전 세계에 부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4만 4천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56%나 급증했습니다. 김치를 수출한 나라도 사상 최대인 92개국으로 늘었는데 1위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 모두 서구권 국가였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에서 김치 공장을 완공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현지에서 거의 갓 만든 김치를 소비자들이 바로 맛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1위 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김치.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거, 이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요. 이곳은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역. 가자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바닥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요.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란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한 피카소의 대표작인데요. 스페인 내전 때 바스크 지방에서는 독일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2,00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희생자들을 추모함으로써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닌 듯한데요. 폭염을 겪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바다와 수영장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이곳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지난 주말 서부 지역의 온도는 무려 62.3도였는데요. 2014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 더위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와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높은 기온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등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반면 브라질 중남부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700여일 만에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삶의 활기를 얻게 된 강아지 한 마리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0살이 된 텍사스의 한 노령견입니다. 오랜 시간 입양이 되지 않아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왔는데요. 보호소에 도착한 지 약 730일 만에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74세 노인에게 입양됐는데요. 그녀는 이 강아지가 자신을 위한 존재라고 느꼈다며 만남을 기뻐했다고요. 부분적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이 노령견.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만 보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걸까요? 15분만 공개한 훈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선수와 취재진의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된 논란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축구대표팀의 첫날 훈련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집 때마다 이루어지던 훈련 전 선수 인터뷰는 사라졌고 황선홍 임시감독만 취재진에게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선수들과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합류하면 정상적인 훈련은 수요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합류한 시점에서 뭔가 좀 명쾌하게 좀 해석을 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경기할 생각입니다. 손흥민 주장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황 감독은 축구협회와 협의한 끝에 자숙의 의미로 훈련 전 인터뷰는 물론 팬 참관 오픈 트레이닝 행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종 잡음 속에 소집된 축구대표팀이 태국과의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월드컵 본선 진출의 순항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시작됐죠. 이일 2차 회의는 미국에서 열렸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에서 개막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As authoritarian and repressive regimes deploy technologies to undermine democracy and human rights, we need to ensure that technology sustains and supports democratic values and norms.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주도로 열린 회의로 미국 이외 국가가 개최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회의 개막 직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한미 외교장관은 이를 규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Peace is guaranteed when countries that value freedom and human rights come together as one. 윤 대통령은 내일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와 가짜뉴스 주제 세션을 주재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 최고 8cm, 강원 내륙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고요.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5.4도, 대구는 8.6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